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은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이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난 이혼 판결금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데요. 바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빌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판결입니다.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세계의 판결로도 불리고 있는 이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존 이혼 소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세기의 이혼 판결이 하나 나왔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 위자료랑 재산분할금 액수를 보고 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맞아?' 이렇게 음, 생각할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예. 혼인 파탄에 일단 유책 사유가 있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는 20억 원, 그리고 재산분할금은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고요. 네, 항소심 판결이었어요. 음, 이게 1심 판결보다 그 금액이 20배가 높게 네, 인정된 판결이었고, 한국에서 나온 이혼소송 재산 분할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정도면은 SK그룹 자체를 음.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그런 액수라고 합니다. 네, 정말 보통 뭐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면 외국 재벌들이 이혼할 때 그런 네. 그때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인지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온 거네요.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 창업자가 부인과 이혼하면서 40조짜리 이혼으로 참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되게 이슈가 됐었었죠. 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제이 존슨과 부인 맥켄지가 결별을 하면서 음. 그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 지분 가운데 25%를 맥킨지에게 넘기는 조건에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로써 이 맥킨지가 보유하게 된 아마존 지분이 당시 가치로만 356억 달러, 네. 하나로 하면 40조 5천억 원 음. 규모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이혼으로 맥킨지는 일약 세계에서 재산이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여성 부호 반열에 오를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들의 재산 분할액도 역대급이었거든요. 음. 결혼 27년 만에 이혼했었는데 분할을 할 재산 자체가 175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네. 중에 얼마를 재산 분할했는지 처음엔 알려지지 않다가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 중에서 부인이 17조 575억 정도를 음. 재산 분할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뭐 네.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는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영화배우 멜 깁슨이나 헐리우드 스타들, 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뭐 여러 뭐 마이클 조던 이렇게 유명한 스타들의 이혼도 합의금이나 재산 분할금이 커서 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곤 했었는데, 음. 조 단위의 그런 뭐 재산 분할금이 나온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외국은 네. 정말 근데 더 스케일이 좀 엄청나긴 그러네요. 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의 이 세계 이혼 판결로 돌아와서 지금 위자료가 20억 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혼인이 네. 파탄된 데에 대해서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 네. 액수가 어떻게 20억 원이나 나오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판결은 사실은 액수도 굉장히 네. 크고 화제성이지만, 그 내용도 이혼 판결의 내용도 사실은 기존의 판결을 바꾼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위자료를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위법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인데, 네.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이혼에 잘못이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주는 금액이, 그 음. 손해배상 금액이 위자료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20억 원은 역시 1심에서 나왔던 위자료보다 20배 넘게 오. 증액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우 큰 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본 것이죠. 네. 잘 알려진 대로 어, 현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 혼인 파탄의 이혼 그 원인이 되었고요. 네. 이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람을 핀 거죠. 최 회장이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서
별거를 시작했는데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상관녀라고 할 수 있는 김희영 그 TNC 재단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네. 최 회장이 최소 이 동거인에게 상관녀에게 219억 원을 지출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러면서 또 배우자인 노관장을 상대로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SK그룹이 소유한 서린빌딩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어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위자료 산정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음. 사실 이건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저희가 이혼 소송 일반적으로 하면요. 유책 사유가 아무리 커도 대부분은 위자료가 2천만 원 음. 이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 특수성에 따라 정말 많으면 한 3천만 원 최대 인정이 되는데 네. 그리고 뭐 재벌이나 뭐 그런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나온 위자료는 1억 원을 넘는 것은 매우 드물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20억 원을 음. 인정한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만 인정된다라는 이 위자료 기준선의 기준을 깼다는 점에서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위자료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액선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당사자들의 재산 규모랑 연결되지가 않거든요. 음. 재산 형태는 지금까지는 재산 분할할 때만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 소송을 하면 바람을 핀 배우자가 수십억 자산가이든 뭐 수백억 자산가이든 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이든 상관없이 위자료는 3천만 원이 네.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이 됐었거든요. 음. 대신 불법행위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음. 어느 정도 기간으로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1천만 원이냐 3천만 원이냐 결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는 당사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던 것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는 위자료 산정할 때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까지 음.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이혼 소송을 할 때에도 위자료를 책정할 때 그런 당사자들의 구체적 상황, 구체적 재산적 상황을 음. 따져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위자료 다음이 이제 재산 분할인데 네. 최 회장의 노관장에게 자그마치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액수도 사실 그렇지만 이런 금액이 책정된 이유가 또 이슈였는데 네. 그러니까 SK그룹의 법인 재산까지 이제 재산 분할 몫에 포함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음. 이 부분도 기존 판결을 사실 뒤집은 면이 있어요. 네. 일단 이혼을 할 때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할 때는 양쪽 당사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고 결혼 기간은 몇 년이고 그리고 그 결혼 기간 동안에 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봅니다. 네. 유지한 것도 재산 분할의 공로가 되어요. 음. 그래서 결혼 기간 동안에 돈을 벌지 않고 네. 살림과 육아에 전념한 가정주부라고 해도 뭐 눈에 띄게 돈을 벌어서 재산을 형성시킨 건 없더라도 네. 그런 내조를 통해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 가정법원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절반에 가까운 재산 분할을 받거든요. 음. 그런데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는 두 부부 명의의 재산만 나누는 것이 기존의 모습이고 네. 그중에서도 뭐 재벌 회장이나 오너가의 이혼 소송을 할 때도 그 당사자가 소유한 기업의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최근 대부분 제외되어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에서 이거를 깨뜨렸어요. 음. 그러니까 최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SK그룹의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에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최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SK의 지분의 뿌리가 된 것이고 네네. 그 가치가 지금 이 정도 가치가 된 것은 최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고 본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주식 취득과 이런 그 경영 가치의 상승이 음. 노관장의 아버지가 노태우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1심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들어가다 보니까 1심보다 재산 분할금도 음. 20배 이상 늘어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이례적으로 법인 재산까지 재산 분할 몫에 포함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 네. 노소영 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부분도 이 재산 분할에 고려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법원은 단순히 이건 최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한다라고 본 것이 아니고 네. 이 주식을 습득하고 증식한 데에 아내의 친정을 포함한 아내 측의 기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지금 최 회장의 아버지인 네. 최 전 회장에게 아버지한테 흘러간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서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그룹의 방패막 역할을 했고 음. 이를 바탕으로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이제 1994년에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지금 SK 지분도 소유하게 됐고 음. 지금까지 경영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했다고 본 거예요. 네. 결국 부부 공동으로 이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 관장과 노 관장의 친정 쪽에서 오랜 기간 기여했다는 취지로 음.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책 배우자라도 반성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당사자 일방이 소유한 주식과 같은 재산도 그 취득 과정에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법률 톡톡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